요즘에 뭐 유튜브에 보면은 이상한 허위 광고들도 많이 있는데 바세린을 바른다고 요즘 유튜브에서 바세린이 기미, 주름 다 없애주는 맞는 크림처럼 나오잖아요. 진짜 효과가 있나요? 피부염이 겨울철에 오는 주된 이유가 막 많이 건조해서 그런 건데,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분감을 충분히 얼굴에 주고 날아가지 않게 유분막을 하나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거에서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게 바세린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막 건조하다고 해서 막 로션 많이 바르고 막 바디로션 바르고 진짜 건조한 날에는 2시간, 3시간이면 다 날아가요. 다시 막 건조해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겨울철에 많이 느낄 텐데 입가에 막 트고 막 그런 경우 많잖아요. 터가지고 막 이렇게 찢어지고 염증 피 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은데, 샤워하고 나와서 로션 바르고 난 다음에 바세린을 좀 발라주면 그것보다 빨리 회복되는 게 없어요. 수분 유지를 딱 조직에 해주는 순간 회복력은 굉장히 빨라진다. 우리가 얘기하는 바세린이 색소 호전에도 좋고 피부염 호전에도 좋고 뭐 탄력 증가에도 좋고 피부의 본래 기능을 높여줌으로써 회복력이 증가되니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바세린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화장품 성분들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큰 카테고리는 습윤제라고 해서 피부의 보습 성분, 그러니까 보습 능력을 부여해 주는 그런 성분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 밀폐제라고 해서 거기 있는 수분들이 날아가지 않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바세린은 이 밀폐제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피부에 있는 수분들이 밖으로 날아가지 않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도에 따라서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분의 양이 달라지잖아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공기 중에 수분의 양도 많이 머금을 수 있게 되고,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공기 중에 머금을 수 있는 수분의 양도 낮아지게 되니까, 겨울철처럼 이제 외부 공기가 많이 차가워서 건조해졌을 때는 특히 이제 날아가지 않도록 차폐막을 잘 덮어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죠. 아까 뭐 색소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바세린을 바른다고 올라온 색소가 없어지진 않죠. 요즘에 뭐 유튜브에 보면은 이상한 허위 광고들도 많이 있는데, 화장품의 어떤 이 효과들이 과장돼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올라와 있는 색소가 막 없어지고 그렇진 않죠. 올라오지 않게 건강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데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화장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세린이 우리 피부에서 정확한 어떤 일을 하는지. 아까 재용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습윤제하고 밀폐제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밀폐를 하기 위해서 배출해주는 게 있잖아요. 피지. 연근 원장님은 아마 얼굴에는 바세린이 별로 필요가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그런 피지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세안을 하고 나서 로션을 적당히 바르면 기름이 쭉 하고 깔리면서 수분들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니까 수분감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겨울철에는 이제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기름막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기름으로는 좀 부족하다. 실제로 이제 바세린을 발라보면 잘 안 지워지잖아요. 뭔가 뻑뻑하고 뭐 세안을 해도 잘 지워지진 않고, 그러한 특성 자체가 이제 수분을 잘 가둬놓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을 주는 거죠. 맞아요. 지금 연근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절 같은 그런 외부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피부는 피부 장벽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피부에 진피가 있고 표피가 있는데, 피부 장벽이 건강하면은 피부 안쪽에 수분을 잘 가둬놓을 수가 있는데, 피부 장벽이 약하신 분들, 뭐 피부염이 있고 피부 잘 자극되시는 분들은 경피 수분 손실이라고 부르는데, 피부 안쪽에 있는 수분들이 밖으로 잘 날아가게 되거든요. 속 건조를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런 경우에 재생크림 같은 거를 충분히 발라주고 그 위쪽으로 바세린을 더 발라주게 되면은 피부 안쪽에 있는 수분이 훨씬 덜 날아가게 되면서 피부 장벽을 많이 보완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요. 원장님들만의 바세린 바르는 꿀팁이 있다면? 바세린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밀폐제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해서는 효과를 잘 볼 수가 없어요. 크림 같은 경우를 5 정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바세린을 1 정도 사용을 해주면서 믹스를 해주는데, 피부에 건조감이 더 크다라고 하는 분들은 거기서 바세린 용량을 살짝 더 올려도 되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거기서 바세린 용량을 살짝 낮춰가지고 사용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적으로는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게, 샤워할 때 환풍구를 좀 끄고 이제 김이 막 가득 차게 막 만들어주는 거죠. 샤워하게 되면 거울이 안 보일 정도로 막 김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스킨 로션을 좀 발라주는 거죠. 유분막을 좀 만들어주는 거고, 내가 건조한 부분에 대해서 바세린을 조금 더 좀 발라주면 피부가 진짜 수분감을 가득하면 상태로 좀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보는 것도 제 팁이긴 한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바세린을 좀 바르면은 트러블이 올라오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극도로 건조할 때 아니면은 잘 안 쓰는 편이고, 피부 장벽의 지질 성분이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좀 화장품으로 잘 보충해 줄 수 있는 건 세라마이드 성분이기 때문에, 웬만큼 건조하지 않으면, 일반적일 때는 제가 애용하는 크림 하나를 한 번 정도 바르고, 좀 건조하다 싶으면 5분 간격으로 2번 정도 덧대서 바르고, 겨울철에는 보통 한 3번 정도 덧대서 바르는 편이고요. 그래도 안 될 때만 바세린을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지방 피부인 사람들은 바세린을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지. 저도 이제 트긴 해요. 이제 우리가 가장 건조해지는 부분이 입가잖아요. 입가는 기름이 많이 분비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발라주는 게 나쁘지 않고, 입술
역시나 항상 써줘야죠. 그런 분 정도만 지성 피부는 쓰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결국은 피지 분비량이 많이 되지 않는 곳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눈 주변에도 피지 분비량이 많이 없거든요. 아니면 코 옆쪽에 잘 트시는 분들은 콧망울 옆쪽에도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그 부분들이 건조해지면서 문제가 생길 때 바세린을 사용해 주는 거고, 지성인 분들이 별로 건조해지지도 않고 주름이 잘 잡히지 않는데 사용하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건조해진다는 느낌이 들 때만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까 재용 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눈가 부분이 굉장히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여드름 많이 나는 사람들도 생각해 보시면 눈동자 있는데 밑에 1cm, 위에 1cm 이런 곳에는 여드름 잘 안 나요. 그 정도로 이제 피지성이 발달해 있지 않은 부위인데, 우리 연예인분들 보시면 딴 데는 팽팽한데 눈가만 결국 빨리 늙거든요. 피지 분비가 안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보습이 안 돼서 장벽도 빨리 약해지고 노화도 빨리 생기는 부위인데, 그런 부분에 이제 일부러 유분기를 보강을 잘 해준다면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좀 많이 줄 수 있겠죠. 바세린을 발랐을 때 부작용을 겪는 분들도 많던데 바를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피부는 모공이 있고 피지선이 있고 땀샘이 있고 이제 걔네들이 이제 모공을 통해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면 이제 병목 현상처럼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회식 때 이제 막 술을 막 먹고 막 이제 화장 안 지우고 막 자잖아요. 다음날 막 난리가 나잖아요.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름이 많이 분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량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까 태균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세린 사용하고 트러블 났다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유튜브에서 바세린이 너무 좋다라고 해서 사용을 했는데 정작 내 피부에는 트러블이 많이 나는 거죠. 내가 피지 분비량이 좀 많고 트러블이 잘 나는 편이라면 바세린 사용을 좀 조심해서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바세린을 발랐을 때 끈적거려서 씻어내기 힘들던데 혹시 세안법이 있을까요? 바세린을 바르고 나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각종 먼지나 노폐물들이 끼게 되겠죠. 결국은 세척을 잘 해줘야지만이 모공이 막히지가 않고 피지 분비가 잘 되면서 여드름도 안 생기고, 적절한 세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세안제가 저희가 예전에도 많이 다뤘지만 크게 두 종류가 있잖아요. 약알칼리성 세안제가 있고 약산성 세안제가 있는데, 바세린을 좀 두껍게 발라가지고 얼굴이 좀 너무 무겁다라고 느껴지는 날에는 세정력이 좋은 약알칼리성 세안제를 사용을 좀 해주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세안법 자체를 좀 조절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샤워의 마지막 단에 얼굴 세안을 하시라 이렇게 설명드려요. 뭔가 세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여러 번 해주는 게 알맞은 세안법이거든요. 그래서 세게 막 빡빡빡 한다고 이제 잘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 피부 연만 없고 진짜 좋지 않거든요. 부드럽게 여러 번. 바세린 사용한 다음에 세안하는 거는 화장하고 난 다음에 세안하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안을 할 때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밀크 같은 것들을 잘 사용을 해서 피지라든지 바세린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씻어내고, 그 후에 2차 세안제 가지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세안을 해주시면은 바세린을 사용하더라도 모공이 너무 막히지 않고 잘 세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저는 이제 피부 약하신 분도 원큐에 세안을 끝내라고 막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1, 2차 세안을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피부가 또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 조금 더 세정력 좋은 거 버틸 수 있으면 한 번에 세안을 좀 끝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바세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바세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바세린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바세린을 지워야 하는지 전반적인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면 수분감을 잘 유지할 수 있는 화장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활용하실 수 있는데, 과하게 사용할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적재적소에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적당한 유분막은 노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하시고, 특히 눈가 부분 잘 챙겨 바르셔서 동안형 얼굴 잘 오랫동안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꿀피부를 응원합니다.